철학하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엊그제였나요? 시지프 신하죠. 시지프 신이 바위를 이렇게 정상으로 올리는 그 장면을 우리 대시보드에 올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행복하신가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노동의 일상 속에서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휴식 같은, 달콤한 휴식 같은 저녁이 있는 삶. 오늘 그래서 시지프 신화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런 부조리, 어떻게 보면은 넘사벽과 같은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주 50시간, 52시간 굉장히 이제 노동시간이 단축돼서 우리의 일상이 예전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롭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꿈이지요. 꿈 아시죠? 그래서 드림이 아니고 슬리핑, 잠을 자다. 꿈을 꾼다라는 것,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춘몽, 봄날 나른한 오수를 즐기듯이 꾸는 꿈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히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철학 같은 데서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정말 리얼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하자면 본질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흐름, 과정이라고 그랬죠. 한강의 흐름처럼 동일한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사실은 헛개비, 환상이 아니냐, 뭐 일장춘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채널 대시보드에는 꿈이지요. 꿈이지요.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동음 이의어라고 할 수 있나요? 같은 발음이 나지만 뜻은 다르죠. 아니죠? 꿈이지요가 맞춤법이면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발음하면 꿈이지요죠. 꿈이지요라는 말은 언뜻 느낌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든가 자신을 옷매무새를 뭐 이렇게 데코를 할 수 있고 코디한다고 그랬죠. 코디. 케이크 같은 데서는 데코레이션, 요리 같은 데는 이제 꾸미고 고명을 올리고 뭐 국수를 먹을 때 뭐 그렇게 꾸미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일장춘몽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꾸며야 하느냐? 그 고민을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얘기는 찰리 채플린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요. 찰리 채플린은 숱한 어록도 남겼고 그분의 삶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굉장히 희극 코믹이죠. 유쾌함을 우리에게 선사한 무성영화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스타죠. 20세기 등장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웃음 전도사다 아니면 행복 전도사, 뭐 해피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채플린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웃지 않는다는 것은, 웃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울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런 독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가 이제 그 코믹이죠.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뭐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한 어록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우리 인생은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는 아주 코믹한 것이다. 유쾌하다. 즐거운 것이라고. 그런데 가까이 내려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 없이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유행가 가사처럼 한 편의 소설이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정말 구구절절은 사연과, 오늘 코로나19도 보니까 1000명이 넘어서 4차 유행 대조진. 굉장히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채플린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넓게 조감해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즐거운 것이다. 코믹이다.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각자 인생, 각자 도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트라제디, 비극이라는 거죠. 슬픔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자기 자신의 삶에 매몰돼서 좌절한다든가 울고불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고, 지금의 그 불행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에 그 아주 고단하고도 힘든 노동이 또 새로운 스타팅, 내일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죠. 우린 이런 것들을 큰 의미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지난 채널에서, 지난 그 회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명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거, sleep, 잠을 자는 것, 그러니까는 일장춘몽, 꿈꿀몽이죠. 꿈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이크업, 꾸며야 한다. 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사전적으로 살펴봤더니 이제 세계적 윤리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양이 내게 매만져서 손질한다. 재료는 허섭해도 그것을 사랑과 정성으로 꼼지락거리고 요리하는 그 주부들의 손길. 그러면은 뭐 예전에 뭐 스타가 생시에 가장 맛있게 귀하게 먹은 음식이 뭐냐 했더니 수제비라는 말을 했어요. 어려운 갓난신고, 물론 그분의 삶의 엔딩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SNS 악플 때문에 참 그것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겠죠. 가정 내 원인, 뭐 배우자와의 원인, 그건 그렇고, 아무튼 본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삶을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꼼지락거리고 꾸민다는 행위, 모양이 나게 손질해서 맛있는,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거죠. 정성과 사랑이. 어머니가 생시에 해주던 그 수제비가, 지금 그 스타가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남긴 그런 어떤 그 생시의 생전의 말씀을 보면 가장 그 음식이 귀하다는 거죠. 아주 대스타가 돼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었어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가장 그립다. 자, 꿈이다라면 두 번째는 거짓인 것이죠.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것을, 팩트가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암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꾸밀 수 있다라는 것은 본인이 무언가 욕망을 하고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 꾸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과연 자기를 이게 지나치게 꾸미면 과대포장도 되고 사기극도 되죠. 그렇지만 소소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또는 감내할 수 있는 꾸밈은 정말 우리에게 이 춘몽과 같은 삶을 아주 윤기나게 하는. 그래서 21세기 오늘날은 가상현실과 이 유니버스 개념이 합해진 메타버스라는 개념이죠. 메타버스 구독자님들 하나 찜해 두셔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꾸미려는 본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 이상을,
네? 근데 그것이 이제 IT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메타버스까지 출현시키고 있는 게 21세기 우리의 이제 현 주소죠. 세 번째 꿈이라는 단어는 표준어가 꿰매다는 거예요. 꿰매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기능을 상실해서 헐거워진 그 옷감의 솔기를 이어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느질한다. 이제 표준어가 꿰매다인데 그것을 우리는 꿈이다 이렇게 세 번째 의미로 꿈이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이야기 한 번 듣고도 잊혀지지 않을 그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유튜브 귀한 여러분들의 짬 정말 그 아주 달콤한 휴식의 신가지잖아. 시지프가 산에다 돌을 올리고 잠깐 맛보는 휴식 시간 같은 이 귀한 유튜브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주수미 씨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주수미 씨 아시죠? 세계적으로 한국에 나온 이제 성악가죠. 소프라노. 이 주수미 씨가 역시 어려운 20대 터널을 겪고 있때 어머니께서 하신 그 교육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주수미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어머니의 셈치기 교육이라는 무엇 하는 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꿈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이죠. 꿈이다, 척하다, 셈치다. 주수미 씨 어머니는 항상 척하는 거를 가르쳤다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미 작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최진실 씨의 어머님의 그 수제비. 그 재료는 허섭하지만 그것을 만찬처럼 성찬처럼 아주 그 정성껏 내놓은 수제비 한 그릇. 주수미 씨 어머님은 딸을 유학 보낼 만큼 형편이 녹록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그 딸을 위로하면서 이제 복도둑이지 이런 얘기를 했더라. 수미야, 내가 지금 무엇이 없어도 만약 이제 오늘날 같은 내가 뭐 원하는 어떤 물질이 없어도 그것이 있는 척 해라. 있는 셈 쳐라. 그러니까 자신한테 부족한 물질적인 재화가 그것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마치 그걸 누린 것처럼. 예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조선시대 선비정신이 뭐예요? 밥 한 그릇이 없어서 물로 허기를 채워도 자린고비 그 이야기도 나오지만 생선을 못 먹어도 마치 먹은 것처럼 이쑤시개로 끼인 그 생선 살점을 뜨는 것처럼 그건 가식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식이죠. 척하는 거죠. 아무리 선비라 그래도 그 지방 가세가 기운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무능한 그런 선비지만 그분의 어떠한 그 자존감, 자신의 그런 어떤 현실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것을 마치 충족시킨 양 셈치는 거죠.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꾸민다는 거는 허세라든가 사기, 어떤 타인을 속이려는 어떠한 저희만 보일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타인을 사기 행각으로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철학이면 철학 한으로서는 정말 탁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을 통해서 패러독스, 역설을 말씀드렸잖아요. 패러독스, 동일한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투웨이즈,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데, 예를 들면 나는 지금 A라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다가 아니고 그 불행이 행복의 다른 면이라는 거, 이것을 발견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역발상인데, 행은 우리가 산다는 그 생은 행과 불행이 함께 흘러가는 야누스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주역에서도 음미 양과 공존하잖아요. 뭐 볼트 너트 뭐 이런 예시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그 새로운 유행어, 문화 유행어 중에 하나가 우프다라는 단어죠. 웃지만 슬프다. 조용필 씨 노래 중에 제가 노래를 갑자기 하고 싶은데 참겠어요. 울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자, 이런 어떤 복합 감정이죠. 어떻게 보면 앰비거스라고 그래요. 양면적, 양가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무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드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속단하지 않아야 되죠.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행하다, 좌절하거나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꿈이지요. 꿈이지요라는 맞춤법 그 표기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꿈이지요예요. 그런데 그 꿈이라는 거, 메이크업, 그것의 의미를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오늘 좀 깊이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왜 우리가 꾸며야 할까요? 그럼 왜 메이크업을 해요? 저도 여러분 앞에 나서기 위해서 사실은 저를 노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꾸몄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이 메이크업, 이제 메이크업 하면 여러분들이 뭐 화장이다, 뭐 코스메틱, 이런 그 K, 뭐요? 코스메틱 이런 거 연상을 하는데, 이 메이크업을 하는 심리를 보면은 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 신분제 사회 같은 때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남녀칠세 부동서, 우리 양반과 상놈 신분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 시절에는 지나치게 과하게 메이크업 꾸미면은 그것은 기방문화라고 그러죠. 여염집 정상, 죄송해요, 정상과 비성장이라는 말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다고. 여염집 교수들은 그렇게 강하게 자기를 꾸미지 않았죠. 왜냐면 뭐 화류게 화류, 꽃, 무슨 말이에요? 꽃은 온갖 색조와 향기를 통해서 자신을 꾸미죠. 근데 그것도 진화생물학자들이란가 보면은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그 생존을 위한 그런 본능이다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연구한 학자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꽃의 그 생명, 이제 곧 열매로 가기 전에 열매를 아주 튼실하게 연글기 위해서 최고의 그 화학 작용을 하는 것이 각양각색의, 이제 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푸드 중에서 그 온갖 색깔을 내는 그런 음식을 뭐라 그래요? 케미칼 푸드라고 그래요. 컬러풀한 푸드.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솟구치는 어떠한 메이크업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신분제 사회가 넘어가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양성평등, 신분제 사회에서는 뭐 남녀칠세 부동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양성평등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대두된 뭐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미투 운동, 왜 이런 그 문화적인 그런 현상이 등장하느냐? 꾸민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면, 여자는 뭐예요?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니까 잘 꾸며서 어떠한 혼인을 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의 평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의 반은 XX고 지구의 반은 XY니까 뭐예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 화장이 중요하고, 연인들 중에 여성은 아주 한껏 자신이 치장하고 화장을 하는데, 남성들의 화장은 조금 뜸했죠. 어떻게 보면 그건 금기시하고 상남자 컴플렉스 같은 건데, 남자들이 뭘 찍어 발라, 에이 그거는 남성답지 않아, 이게 마초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은 분명히 남자분들도, 남성분들도 화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요? 그렇게만 일면적으로 볼 수 없죠. 즉 양성평등에서 우리 시대는 성평등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꾸민다는 것은 굳이 보이는 내가 뭐 여성이면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다른 성을 염두에 두는 어떠한 행위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
살아나가는 시간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즉 그거를 저는 에로스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결점을 막 드러내고 더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너무 편한 상태에서는 막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죠. 이렇게 더운 무더운 여름에는 뭐 속옷 바람으로도 부끄러움. 이 부끄럽다는 단어는 인간이 무언가를 꾸미는데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뭔가 조금 더 포장하고 싶고 꾸미고 싶다는 심리에는 바로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다는 그것이 인간다움의 어떠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일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성평등 시대에는 굳이 미투니 뭐 페미니즘이니 이런 단어를 우리가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이 지구 생명체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꽃이 화려한 이유를 최근에 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칼라 푸드 예시처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욕망에 의해서 에럭스적인 어떤 더 나은 삶을 꿈꾸고자 하는, 비록 그것이 일장춘몽 꿈일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21세기는 성멸, 남녀노소, 뭐 생명과 인간 생명과 뭐 반려동물, 인간이 아닌 생명, 이 지구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더 보존하려는 강한 꾸밈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 꾸미고 계신지요? 자, 제가 물음을 던지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아이디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